이제 다 끝난 줄 알았지. 올라가면 이제 시작이야. 배에 힘이 빠져본 적이 없어. 그때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었지. 영내 생활 어떻게? 영내, 자 일단 어떻게 되냐면 일단 영내 생활을 일축을 한다면 UDT의 꽃은 영내다. 사실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일단 기본적인 내용이 선후배 간에 가장 지켜야 될 거, 군대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악습일 수도 있는데 하지만 또 반대로 보면은 부대에서 많이 상주를 하기 때문에 계속 24시간 이상 군대에 대한 장구류, 장비, 그리고 여러 가지의 파악들, 인원들, 선후배 명단, 특히 명단. 와, 선배님 우리 부대는 군복을 입으면 비장, 명찰이 있는데 선배를 지나가면 이름 막는다고. 그러면은 야, 나 몇 개 몇 차? 이러면 다 외워야 돼. 왜냐하면 부사관은 부사관 기수가 있고 UDT 기수가 또 따로 있다는 거지. 두 개를 다 외워야 돼. 근데 거기서 같은 동기지만 실무에 또 선배님이 있다. 실무 기수는 또 달라. 요거 못 맞추면 못 맞추면 이제 아까 말했던 이게 육체적으로 친밀도가 더 높아지는 거지. 그 선배랑 더 가까워지는 거지 이제. 영내라는 말은 그 영내 생활을 하면서 그 부대에 대한 문화, 익숙해지는 시간을 많이들 겪게 되는 것 같아. 우리 부대 수영장이 있는데 50m 길이에 1.5m, 5m, 7m인가? 야외 수영장. 이제 후배들이 온다. 항상 막내는 모든 것에서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일단 제일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지. 그러면 500원짜리나 물에 던져 놓는 거야. 거기서 점프를 헤드 다이빙으로 들어가서 이제 바닥까지 찍고 주워서 자명으로 끝까지 나오는 거죠. 50m. 이거를 이제 공중대에 이제 선배님께서 그거를 아주 좋아하셨지. 자연스럽게 내려가서 물에서 7m에서 가위바위보를 이길 때까지 못 나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 물론 너무나 심각한 가혹행위나 뭐 그런 무단은 조금 안 좋을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은 반대로 생각하면은 공포감 극복과 특수작전을 하면서 거기에 더 플러스 되는 요인이 상당히 많아. 이런 거. 지금 생각하면은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때는 숨쉬기가 진짜 어려웠어. 정말 어느 정도였냐면 내랑 같이 먹고 자고 하는 선배들, 그 선배들보다 더 위에 출퇴근한 선배들은 진짜 신처럼 느껴졌고. 그래서 UDT의 영내 생활이라는 거는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절대 잊혀질 수 없는 UDT의 꽃은 영내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은. 우리가 일반인으로서 생활하다가 특수전 기초 초급반을 받고 본대에 올라가서 선배들하고 생활해야 되는데 특수부대다 보니까 장비들이 너무 많아. 그거를 다 알려면 시간이 필요해. 근데 그거를 한 방에 다 주입 못 시키잖아. 그래서 영내 기간 동안에 거의 창고에서 사는 거죠. 살면서 그 창고를 내가 스스로 관리를 하면서 어떤 물품들이 어떤 때 어떻게 쓰이고 그런 재고 관리도 하고 할 줄 알고. 맞아. 왜냐면 부사관이기 때문에 그걸 할 줄 알아야 돼. 부사관의 책무에 들어가 있는 거지. 그리고 모델로 같으면은 쓰담쓰담 막 뭐. 더 선배랑 또 친해지고, 그렇게 더 이상 친해질 수가 없는데 더 친해지고, 가족보다 더 친해지고, 계속 친해지고. 저가 그때 제일 그 선임이었어서 창고 관리를 이제 맡아서 했었어요. 했다가 이제 우리 동기생한테 그걸 넘기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짧은 기간에도 어느 정도의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니까 와 진짜 엄청나게 많은 물건들이 있으니까 이게 처음에는 되게 감당이 안 됐는데 확실히 이게 사람이 몸으로 체득을 하니까 금방 이게 되더라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물건들을 써보면서 익히면서 하다 보니까 또 뭐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고. 무기는 아니고 무기는 또 따로 있고 그 외에 이제 소모품들이나 비품들이 되게 많아. 상상 초월로 작은 연필부터 엄청나게 큰 기계나 보트까지 거의 뭐 1000가지도 넘을 것 같은데 그 많은 것들을 이름도 알아야 되고 용도도 알아야 되고 재고 파악도 해야 되고, 재고 파악 어제도 했는데 오늘도 해야 돼. 그냥 계속 해야 되고 그거를 근데 갔다 와서 또 그 장비를 또 관리도 해야 돼. 어. 깨끗하게 세척도 해야 되고. 왜냐면 바닷물은 그렇지. 모든 걸 다 썩혀. 정말 깨끗하게 맞아. 또 관리도 해야 돼. 근데 이거를 그 짧은 시간에 마스터를 해야 되거든. 근데 인간의 능력이라는 게 참 대단한 게 그 같이 지내는 영내 위에 선배님들하고 자꾸 친해지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그 습득 시간이 빨라져. 이게 정말 대단한 능력이 생기는 거야. 이것도 특수부대에 대한 참 진정한 묘미이지 않을까. 1년에 한두 대? 이렇게 뽑는다고 들었는데 그럼 1년 동안 막내예요? 그렇죠. 1년 동안 막내예요. 근데 이게 1년 동안 막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는 막내는 뭐 거의 11년 군 생활을 했지만 거의 뭐 막내라고 봐야죠. 부서에 따라서 조금씩 성이 좀 다르긴 한데 이 친구들이 들어와서 끝까지 이제 잘 버텨주면 좋은데 중간에 그냥 다 전역을 해버려. 그러면 계속 남아있는 사람만 또 막내가 될 수밖에 없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막내였던 것 같아. 좀 편해졌어요? 그런 거 없어요. 왜냐면은 일반 회사로 얘기하자면은 지네가 이제 본사고 거기서도 6개월 수료하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내 부서를 가는 거지. 그 부서에 막내로 딱 가면 1년이 지났어. 우리 부서에 한 명도 안 들어와. 난 또 막내야. 근데 들어왔네? 근데 얘네들이 또 제대로 돼버리네? 또 막내야. 아니 어딜 가면 다 경례막 의자에도 조금 엉덩이도 좀 오래 붙일 수 있고 느낌이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 부서 훈련할 때 난 또 막내지. 말년이 아예 없어요?
나는 사실 좀 운이 좋았다라는 거는 군 생활이 보통 한 4년 차 이상 돼야지 아주 맛있는 느낌의 온도와 양과 이런 거 일접하게 맞춰서 먹었을 때 아 됐어 여기 한 4년 차 넘어야 되는데 근데 나는 우리 부서에서 한 4, 5년 차 됐는데 밑으로 애들이 빵빵하게 쫙쫙쫙 차 있네. 그러면 나는 우리 부서에서는 뭘 해야 돼? 뭐야 뭐 해? 연락하면 바로 이제 이미 다 돼 있어. 그럼 난 일하려 하다 다시 이제 앉아야 돼. 이게 편하지. 근데 내가 이렇게 하다가 선배님 부서에 놀러 간 거야. 커피를 마셔야 되니까 선배님 뭐 다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부서가 이제 6개 정도가 있는데 복불복이라는 거지. 어떻게 보면 정말 천차만별이야. 그 천차만별. 초급반 교육을 마치면 6개 부서로 갈 수 있는 지망이라는 걸 써요. 근데 그걸 쓴다고 다 그 지표로 가는 게 아니야. 그 균형 맞게 이제 맞아. 분배를 하긴 하는데 문제는 이제 전역하는 인원이 너무 부족해 사실. 지금은 1년에 2기수씩 막 뽑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전역하는 친구들이 많아 버리니까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때 취미생활은 어떤 걸 했어요? 그냥 퇴근을 하면은 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쉬고 싶었어. 그냥 집에서. 아 그런 건 했었네. 그 컴퓨터 자격증을 따려고 학원을 좀 다닌 적은 있었네. 한번 잠깐. 그 바로 위에 선배가 컴퓨터 자격증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참고로 그 자격증 땄어 내가. 그랬어. 혹시 해외 파병도 다녀온 적 있으세요? 파병은 그 소말리아 파병이지. 뭐 한예로는 이제 예전에 언론에 이슈가 됐듯이 그 석선장부터 해가지고 그때 무렵에 갔었지.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배멀미가 너무 심한데 일단은 출발하자마자 기상이 되게 안 좋은 게 몬순 시즌 딱 그때 갔다가 하더라고. 그래서 뭐 출발하자마자 한 3박 4일 지나니까 바로 남중국해를 지나니 바로 멀미가 엄청나게 심해서 그때부터 출발해서 쭉 내려와서 말레이시아를 거쳐서 싱가포르를 거쳐서 오만, 지부티 거기서 내가 맡은 역할은 이제 저격수로 이제 간 거였지. 매일 아침마다 이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이렇게 정찰을 하는. 결론은 배 타고 헬기 타고 덥다. 이게 생각난다는 거지. 좁다. 갈 데가 없다. 영화처럼 이거 폭발물 제거 이런 거 해봤었어요? 육상 폭발을 하러 갔는데 그때 초막내였지. 날씨가 좋은 날이면은 전기식 폭발을 해요. 근데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와. 비전기식 폭발을 해요. 그게 뭐냐면 별거 없고 어느 정도의 폭발물 양에 폭발물과 나한테까지 그 이렇게 도화선이라는 그 미션 선. 임파서블. 미션 임파서블. 그거 바로 그거. 그거는 영화일 뿐이야. 근데 그렇게 실제 도화선은 그렇게 그거 안 돼. 없어 그거. 그냥 검게 타들어가는 거야. 그거를 거리를 계산해서 일정량의 폭발물을 가지고 실제로 설치를 해놓고 내가 다 선을 이렇게 이제 길게 이렇게 해왔잖아. 요게 타들어가는 시간이 시작되면은 바로 빵 터지면 나도 가잖아 같이. 나는 가면 안 되잖아. 점점 검정색으로 변하거든. 그러니까 얘가 타들어가는 시간을 계산해서 나도 빨리 나와야 돼 빨리. 나왔어 다 나오기는. 그래서 전부 다 이제 둘, 셋 폭파 이제 터져야 되는데 안 터지네. 안 터져. 진짜 안 터졌어요. 그렇지. 안 터져갖고 안 터지면 그 놔두고 오나? 안 되지. 왜냐면 우리만 훈련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해소를 해와야 되는 거야. 아니면 거기 가서 이거 터뜨려야 돼 무조건. 그러면 우리가 직접 거길 다시 가야 돼. 안전 시간이라는 게 선생님 있죠. 그 시간 후에 기다려. 다시 기다렸다 가야지. 왜냐면 가다 터지면 나는 가면 안 되잖아. 누가 갈 거야? 거기서 이제 다 눈이 마주쳤지. 선배님 큰일 났어. 갑자기 그때 이면에 교육반 손들어.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그때 그걸 폭파시킨 그런 일도 있고. 어쨌든 뭐 폭파는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수준으로 리얼하게 다 한다. 그런 것도 이제 하긴 하는데 그거 급족 폭발물. 그렇지, 그런 것들. 그리고 또 IED라고 해서 IED, 맞아. 만들어 보고 테러범들의 입장에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과제를 줘. 특정 인물을 포격이나 이런 걸로 죽이고 싶어.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동선을 파악해서 예를 들어서 캔 같은 거, 그 키트들이 있거든요. 시간이냐, 기울기 여러 가지 포격을 설치해갖고 감쪽같이 교육 받을 때 되게 재밌었어요.